안녕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복지TV 청주방송 순간 인터뷰로 국민의당 안창현 후보님을 모시고 20대 총선에 대한 각오와 공약에 대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요즘 매우 바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매우 바쁩니다. 우선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신지요? 네, 제가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국회에서 그 정치부 기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그 일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이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느냐,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와서 한번 이 정치를 좀 바꿔봐야겠다. 어떤 점을 바꾸느냐, 이 정치가 지금 여당 야당 자기들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정말 진정으로 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좀 타파를 하고 진정으로 국민에 의한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요. 국민의당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3당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기존 정당,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의당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내걸고 있는 것이 새 정치입니다.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진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2월 말까지 선거법이 확정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안 했습니다. 후보 등록도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체도 사실은 그거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늦게 후보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례로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새정치 이념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하고는 3년 전에 그분이 그 새정치 추진 협의회를 할 때 당시에 제가 처음서부터 안철수 그 대표를 취재를 하기 시작해서 그분에 대한 그 많은 정치 이념이나 과연 새 정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취재를 하면서 거의 전문 기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인터뷰를 제가 가장 먼저 전국 언론에서 안철수 대표를 단독 인터뷰 해가지고 그 특종을 또 한 바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선 62년생으로 나이가 똑같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또 우리 수능안과 같은 또 그 본관이 같아가지고 같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관이 같으니까 그런 거와 또 이제 뭐 그 안철수 대표님 그 부인이 그 호남 분입니다. 그 여수 출신이신데 저 역시도 집사람이 전주 사람이라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좀 뭐 여담이지만 그런 공통점도 있고 물론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은 그 서로 지향하는 정치 지향점이 같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새정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를 벗어던지고 지금 현실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우리가 정치를 하면 전부 돈 선거, 조직 선거 이런 것들로 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정말 이 정치가 혼탁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정화가 되고 지금 많이 깨끗해진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여야 정당을 보면 아직도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거리 정치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병폐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일례로 친박이네 진박이네 뭐 하면서 그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 싸우는 그 이전투구를 벌이는 그런 여당이나 또 야당의 경우도 뭐
친노네, 반노네, 그런 것들로 서로 패를 갈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건 결국은 뭡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만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그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구태 정치죠. 그렇지만 우리 새정치는 정말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또 우리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움직이는 그런 정치 세력이 바로 우리 새정치 세력이고, 그 새정치 세력이 바로 우리 국민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한 바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국회의원들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분들의 행동이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한 것이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서 당선되면 떠나서 서울 가서 사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장에서 정말 여기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내 옆에 국회의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주민들이 옆에서 언제나 119 구급대를 부를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끼리만 돌아가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현장 중심에 우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제가 지금까지도 국회 출입하는 기자로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거의 1년 중에 3분의 1은 청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쪽 지역분들과 계속 교감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저는 국회의원이 돼도 이 지역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출판 기념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권의 저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제 우선 첫 번째 책은 확 바꾸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확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점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이제 3만 불 이상의 이제 지금 그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인데, 그렇지만 국민의식 수준은 상당히 아직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선진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각 분야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초가 부실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례로 우리 기초질서, 교통질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난폭 운전도 많이 하시고, 또 때로는 운전하는 걸 보면 정말 불안하고 정말 아주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고, 또 저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창밖으로 담배꽁초 던지는 분들을 하루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만 편하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정말 남을 배려하고 남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이게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공부도 했지만 일본 가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정말 일본의 나라가 우리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배우고 반면 교사로 해야 될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적어도 그네들은 남을 배려한다거나 그 기초 질서나 우리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그네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오래가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회 구조도 그렇게 정신적인 구조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구조든 모든 것들이
탄탄한 기초를 기반하에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그 기초를 잘 다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확 바꾸자는 그런 걸 이제 책을 쓴 거고요. 그 전체적으로 국가,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의 그런 그 기초 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새로 세워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쓴 거고요. 네, 두 번째 책은 대한민국 정치 대장정 미래를 향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정치에 꼭 바꿔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 책에다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쓴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대구일보에서 있을 때와 충청일보에서 있을 때,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기사,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테마별로 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썼는데, 대한민국 정치에 바꿔야 될 점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그런 정치권은 완전히 하나의 우리 갈라파고스 그런 현상처럼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이 괴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기 어렵고 정말 이게 경제가 안 좋아서 정말 이 피폐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국회의원들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돼 있고, 또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요즘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특권을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특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국민 파면제나 또는 특권 내려놓기, 이런 연금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걸었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내걸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국회에서 기자 생활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은 법안을 내거든요.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법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법안을 내는 법안이 겨우 통과돼서 제대로 이게 구실을 할 수 있는 법안은 1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폐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됩니다. 그게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우리 곰탕 끓일 때 뼈 우리듯이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법안의 양보다는 질적인 승부를 해야 된다. 1년에 한 가지 법안을 만들어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편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한 그런 법안이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국회의원 300명이 300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300가지가 국민에게 혜택이 가고, 그리고 1년에 300가지가 4년 임기 동안 1200가지가 바뀝니다. 그렇게 가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용, 이런 식으로 계속 양적인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력 낭비, 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고쳐야 된다. 그런 일례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원구를 위한 특별 공약이나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들이 취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년도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주부들이나 우리 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나 주부들이나 우리 파트타이머들, 그리고 고령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종합 원스톱 지원센터를 서원구에다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장기 계획입니다만은, 우리 대전에는 지금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철로 지금 모든 지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주도 앞으로는 청원군과 함께 통합이 돼가지고 광역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통 문제가 가장 큰데, 청주도 이제 앞으로는 이게 물론 국회의원 공약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건 대선 공약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광역 전철망을, 이쪽에 대전과 연결된 전철망을 우리 인근의 세종시나 오송, 그리고 우리 서원구를 관통해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우리 광역 전철망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된다. 대전 지하철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후보님께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4년간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20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나간다면 저는 뭐 단 몇 가지만 일단 그 4년 임기 동안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걸 바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나라의 기초질서 확립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아주 강화된 음주운전법 그리고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그걸 뿌리 뽑는 그런 그 식품위생법을 강화된 그런 음식물 안전법 이런 것들을 그 세 가지 정도 법을 반드시 실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단 만들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회의원들을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법안을 반드시 관철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국민의당 후보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 특히 서원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고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바로 우리 지역과 우리 고향을 위해서 작은 미랄이 되어 정말 우리 고향이 잘 사는 곳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일념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3,000번씩 우리 주민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를 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결심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 변함없이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원 구민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셔서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꽃피게 해주시고 안철수 대표를 도와서 제가 이 나라에 정말 작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꽃피우고 국민의 희망을 꽃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의 공약과 정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원 구민의 선택인데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청주방송 김하은이었습니다.